안녕하세요, 심진아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결혼한 지 4년 미만의 신혼부부보다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정으로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살면서 점점 멀어져서 서로 남이 되는 부부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부들을 보면은 싸우고 나서 좀 이렇게 서로 해결하고 화해하려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속으로 삭히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라고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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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 9회 때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민이라던 고정현 씨 기억나세요?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대화가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먼저 다가와주길 바랬는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아내와 상담을 같이 예, 예. 받으러 오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부부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아내분 이제 마음을 확인한 결과 서로 오해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잘못된 행동 교정 훈련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기쁘네요. 네. 아,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소식 들으니까 변호사님. 전 사실 고정현 씨 말씀만 듣고는 아내분 마음이 꽉 닫혀서 회복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아까 처음에 진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삭히거나 묻어두시지 마시고 재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정말 더 많은 상담과 이렇게 대화로 좋은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이렇게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남편의 SNS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제가 혼담을 축소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등골 빨아먹는 여자라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남편이 동거한 것도 몰랐거든요. 뭔가요? 네. 입은 감옥한데 손가락이 감옥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은 남편의 SNS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 여성분이 나오셨는데요. SNS가 왜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은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SNS 내용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사유인가요? 남편이 저랑 공유하지 않은 SNS 계정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연애 시절부터 결혼한 지금까지 제 혼담을 축소하더라고요. 전 그걸 지금까지 몰랐고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연애 시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월급이 2주 정도 늦게 나와서 원래 더치페이를 했었지만 이제 그 당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남자친구 등골 빨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친정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그런 점을 시어머니께서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저한테 넌 어머니도 안 계신데 결혼 준비 너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랑 이제 친정 아버지가 좀 서운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했었고 남편은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는데 또 이제 SNS에다가는 저희 아버지만 아니면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남편이 동거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동거요? 네. 저한테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랑 만난 것도 연애 결혼이 아니고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남자친구가 동거까지 했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 그거를 삭제를 안 했던가요? 네. 저를 제외한 남편의 지인 대부분이 그 계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남편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다음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당신 SNS 계정을 봤다. 그리고
그 SNS 계정이 대부분 저에 대한 험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봤다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왜 남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뒤를 캐보냐, 너 정말 스토커 같다. 아니 해킹해서 남편 아이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남편 걸 본 거죠. 네. 누구나가 볼 수 네. 있는 건데 그걸로 화내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특히 그거 같은 경우는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내용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폐쇄형이 아니라 공개돼. 개방형이니까. 네. 전체 공개 같은 네. 건가요? 아니 지금 못 낀 놈이 성낸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남편이 그 혼인생활 중이나 연애 기간 동안에 그 비방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떤 불만을 뭐 표시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남편 성격이 원래 정말 과묵한 성격이에요. 되게 우직하고 참을성도 많고 그래서 저랑 싸워도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김현민 씨 충격이 더 크셨겠어요. 남편분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러면 시댁 관계는 어떠세요? 시댁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시댁과의 관계도 그 남편의 SNS 계정을 알게 된 것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제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특성상 야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댁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시길 원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바빠서 몇 번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 점이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편하고 좀 다퉜어요. 좀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편 쪽에서는 오히려 며느리면 당연히 이제 그 집안 여자가 전화를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날 이제 잠이 안 와서 남편 쪽을 우연히 이제 뒤로 돌아서 봤는데 그걸 적고 있더라고요. 남편분하고 평소에 싸우실 때 어느 정도까지 싸우시는 거죠? 뭐 폭언, 남편이 폭행? 워낙 과묵하고 되게 좀 점잖아서 큰 소리를 낸 적도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요. 근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연애 그러니까요. 때부터 비방글을 올리면서? 이제 그게 비방글을 올리는 게 꼭 좋고 싫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이제 성격상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감정을 표시해야 불만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 SNS가 이제 폐쇄된 자기만의 어떤 일기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장돼서 한다든지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나 싶어요. 또 밖에서 감옥하고 착한 척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니까 배출구 정도? 어떤 SNS 종류에도 비공개, 그러니까 친구만 공개되는 SNS도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SNS는 너무나 공개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님 말씀처럼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SNS를 이용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미숙한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이라든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혼자서 SNS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그런 류의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나 또 사실상 어떤 행동인지 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편분께서 평소에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과묵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좋다, 싫다, 섭섭하다 뭐 이런 자기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시나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밥을 한 끼 먹어도 맛있으면 맛있다고 안 하고 괜찮다. 김은미 씨는 그런 과묵한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막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보다 좀 옆에서 좀 든든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있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예, 의지가 많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입은 감옥한데 손가락이 감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 남편이 친구들이 많은가요? 네, 친구들도 많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불쾌하죠.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남편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다 내 비방글을 보고 예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나를 그렇죠. 생각할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댓글들을 달잖아요. 아마 네.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놨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을 드리던가요? 대부분 저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너 결혼 잘못했다. 힘내라. 새신랑 위로 좀 해줄게. 술이나 먹자. 약간 이런 거.
이제 남편의 심리가 좀 이해되네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네, 싶어요. 그렇죠. 이제 부인을 이제 비하하고 폄하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여자를 네, 데리고 네. 참고 그렇죠, 산다. 그렇죠. 네. 아, 정말 미숙하죠. 네, 아주 미숙한 누워서 그런 침뱉긴데. 그렇죠. 좀 많이 애기래요. 네. 이게 SNS가 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병폐가 사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게 이제 모르는 불특정 다수나 친구라도 자주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가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공감 댓글도 위로 쌓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 행동을 확신을 하고 자기는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SNS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싸우고 안 좋게 살다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생일날 이제 선물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내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쇼윈도 형식으로 이제 다들 하는 게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SNS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개된 SNS 말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홈피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다 이제 메일 쓰고 이랬었는데 그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혹시 남편 욕을 하세요? 거기다가? 아니 욕할 게 있으면 하겠지만 욕할 게 없어요. 정치적인 발언. 아무튼 기억할 게 더 많은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고 내가 썼던 글을 읽으면 너무 나는 위로가 되고 저는 한 번씩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뭔가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데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남편의 경우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보통 친구들끼리 만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들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들어주면서 또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험담을 하면 또 오히려 역성을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하소연 내지 투정일 뿐인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도 어떤 아내에 대해서 김은미 씨에 대해서 뭐 비방 의사로 뭐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정으로 다만 너무 방법이 미숙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나요? 지금 남편이랑 2주째 각방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남편분께서 그 뒤로는 SNS 안 하시나요? 솔직히 못 보겠어요. 또 썼을까 봐. 사실 남편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려면은 남편분의 SNS 하는 활동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남편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지금 어쨌든 간에 서면적으로 비방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남편한테 명예훼손으로 소송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그 SNS로 타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그 타인에 대해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해를 가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우에는 남편한테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애 시절에부터 그 비방하는 글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계속했고 혼인에까지 이르렀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비방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남자친구의 고를 빼먹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형사적인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화해를 하셔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뭐 이혼이 솔직히 말이 이혼이지 어떻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는 정말 인연이 깊다는 건데 좀 한 번쯤은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남편도 이 여자가 약간 대인배네? 뭐 이런 거 약간 웃어 넘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왜 우리끼리 만나면 우리 남편이 이랬어 왜 이렇게 험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과묵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 이혼을 생각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이제 남편 성격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SNS를 선택했던 것 같았는데 부인이 이제 그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부인을 못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유대관계가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편하게 그렇게 떠들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너 정말 넌 착한 남자야. 네가 지금 고생해. 이런 말에 점점 신치되니까 강도가 점점 심해진 건 이게 이제 조금 정신적인 성숙도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 남자들은 철들자 죽거든요. 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좀 어르고 달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미 씨가 그 신뢰감에 좀 상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두 분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만 두 분 사이에서 부부관계에 문제 있을 경우 또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어떻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약속을 받으실 때 불만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번만큼은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은미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나누면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고민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싸웠을 때 여자들은 공감해주고 좀 들어주길 바라는데요. 남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자기가 어떻게 막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래서 남녀는 많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화성남자 금성여자.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남편입니다. 딸도 둘이나 있습니다. 2년 전 시골에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말기라 절망적이었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나들은 시댁 눈치 때문에 엄두를 못 냈고 남동생 부부는 재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어머니가 안쓰러워 모시는 게 어떠냐고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시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며 딱 잘라서 거부하더군요. 병원 치료 받는 동안만이라도 모시자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했지만 아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와 부대끼며 사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6개월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정작 본인이 아프실 때 자식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 한이 됐습니다. 어떻게 너무 슬퍼. 그리고 올해 초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의 병원을 알아보는데 아내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판정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했지만 냉정히 거절하던 아내가 떠올랐거든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해서라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보고 냉혈한이라네요.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지 않을 거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꼭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내 말처럼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남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거는 남편 심정을 떠나서 본인까지 최소 사남매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님 없이 사남매를 키우신 한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 생각하니까 이 사연과 상관없이 너무 그 어머님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마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히 내 부모가 더 소중하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 아닙니까? 아니, 역으로 사례자분의 아내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하고 부대끼기 싫다는 이야기 했는데 왜 남편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기 친정 부모님을 모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혼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가장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이미 건들고 있고 아마 남편분이 평생의 그 상처를 가지고 살 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네, 저도 이해 안 되고 대표님 말씀이나 그 사례자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되시겠어요. 아내한테 무릎까지 꿇고 그리고 계속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모시자고 했는데 아내가 그마저 거절했으니 얼마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남편의 태도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부모님 처가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복적 감정에서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머님을 그렇게 홀로 보내면서 남편의 가슴에 한이 생겼듯이 또 아내한테 그런 한이 생기지 않도록 남편분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병원 치료 받는 기간만이라도 모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일이 되면은 그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두 분 사이에선 또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남편분의 참 그 참을성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아내분한테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냉대. 네. 근데 뭐 이혼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아내한테 내가 나쁜 남편이라는 얘기 듣는 게 속상하다. 그것보다는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애들 때문에 이제 쉽게 결정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례에서도 아내분을 직접적으로 욕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남편분이 바라는 거는 아내분의 사과라든지 아내가 그때 그렇게 못한 게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또 모실 것 같아요. 장인어른하고 네. 장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면 아내가 더 많이 뉘우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우리 본인들도 그 아내분도 늙는데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저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가 아주 진솔하게 대화도 나누셔야 되고요. 과연 그 부인의 어떤 사고방식이 과연 그런 효과가 미칠지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굳어있을 부인이라면은 결코 그렇게 고마움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걱정스러운 거는 대화 단절 패턴이잖아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사람들하고는 어떤 두 사람만의 어떤 합리적인 대화 절차를 찾기 힘들어요. 먼저 부인이 자기 자신을 깨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모셨을 때 겪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모셨을 때 고통이 더 클 것 같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깊이 마음을 들여다봐서 좀 더 잘 살펴봐야 하잖아요. 본인 마음을. 모시더라도 전제가 네. 아내가 이제 자기 잘못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자기가 뉘우쳐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반대입니다. 남편만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하니까 더 서운해지고 더 힘들어지죠. 저는 그런 우선 상황이 됐다면 오히려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반성하거나 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힘드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조건에 달아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 돌아가신 시점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인 장모님까지 아프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얘기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는 이 남편분께서 얼마나 그거를 참으셨을지. 네, 그리고 병원도 같이 들어주는지. 알아보러 다니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저도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분이 저희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좋게 잘 해결되셔서 아픔이 좀 가시면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하면 위에 계신 어머님도 좋아하시진 않을 거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6살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은 2살 연상으로 사귄 지 1년이 지난 올해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잠자리를 가지려는 시도가 없었어요. 당시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해봤더니 예비 신랑은 혼전순결주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저의 성경험 발언에 예비 신랑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전순결을 지키는 중이라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별탈 없이 만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에서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는 중에 예비 신랑이 엄마가 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캐물으니 제가 성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고민돼 예비 시어머니와 상담을 했는데 혼전순결을 안 지키는 여자는 문제가 있다고 대뜸 저랑 헤어지라고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랑 헤어지라고 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예비 신랑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엄마에게 상담을 한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준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우는데요. 아무리 고민이 된다고 해도 그런 문제를 어머니께 상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고 싸운 적 없고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말하는 예비 신랑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이 남자와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결혼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요? 아, 어머니가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파혼해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혼은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머니랑 상의했다는 것보다 어머니랑 어릴 때부터 비밀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부 사이 문제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곧바로 어머니한테 전달이 될 거고 두 분이서 해결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개입하실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편 입장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어떤 필터링 작업도 없이 일방의 얘기를 타방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만들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한테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결혼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 많은 신혼 부부들이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헷갈려 합니다. 아직까지 내 가족이 내 부모님 가족이 내 가족인 것 같고 결혼한 내 아내 혹은 뭐 내 남편 가족보다는 내 친정 혹은 나의 뭐 그쪽 엄마 쪽 남편 쪽 뭐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가정은 약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시시콜콜 엄마한테 비밀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부터는 어떤 경계선을 두게 되더라고요. 우선 내 가정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이거는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란 건 성인들이 하는 그렇죠,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성인이란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아직 성인이 덜 됐다는 이야기니까 결혼을 결심하실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의 행동이 일단은 잘못된 게 어머니의 의견을 빌어서 아내분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비 아내를. 왜냐면 직접적으로 시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얘기한 거를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말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보상하고 싶어가지고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욕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너를 욕한다. 와.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맞네요. 그건 참 걱정스럽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비 신부분께서는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시어머니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남편분이 그렇게 행동을 못 하시게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시어머니도 생각해요. 문제지만 남편이 그 순결 문제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내의 과거나 애인을 과거의 남자를 알게 된다면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대담하게 넘어가겠지만은 넘어가는 척 하든지.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무조건 혼전 순결 지켜야 되고 순결은 결혼 전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아내가 불결한 여자인 거죠.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혼전 순결자라고 했으면 나는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한 게 우선 잘못이 아닌가.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렇죠. 놔두라고 하거나 혹은 뭐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내던가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물어보겠죠. 아내분께서는 부부간엔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계셨을 이게 이제 수도 혹시라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드러났을 때 일어날 문제 때문에 아내가 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남편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남편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내는 아니다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던 거고 고민하고 나서도 또 결혼을 한다고 해놓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5년 연애 후 결혼했는데요. 결혼 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 몰래 임신 클리닉을 다니면서 유도제도 맞고 임신 날짜까지 체크하며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남편에게 병원에 다니는 걸 들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같이 검사도 받고 임신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괜히 제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가족 모임 때 시어머니 친구분들 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대뜸 당신은 입양 반대라며 남의 씨 기증받은 자식도 손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입양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곧 손주 안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를 만나서 아이가 없어서 적적하다며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더니 시누이는 저에게 대단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이 욕심 버리고 오빠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저를 속인 거였어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시댁에 따졌더니 시부모님은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냐고 결혼 얘기 오갈 때 남편이 저한테 다 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긴 남편.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내분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배신감도 크고. 혼인 취소 가능하죠? 네, 혼인 취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혼인 무효는 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너무 좋아서 임의로 혼인 신고한 경우, 또는 팔촌 간의 근친 사이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만 이 경우는 혼인 무효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남편이 처음부터 불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 사실을 속이고 숨기고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기로 인한 이런 결혼 같은 경우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사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3개월이 안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불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부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 결합이고 자녀는 혼인의 결과이지 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3개월이 됐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포인트라는 네,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불임 그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남편이 처음부터 속였고 그다음에 지금 혼인하고 나서도 아내가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그렇죠.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병원 가자라는 얘기에 그때라도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내가 무슨 문제 있는 남자로 보이냐면서 오히려 아내를 윽박지르고 계속 그 사실을 숨겼다는 그 자체에서 두 분의 신뢰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네요. 네. 저는 사실 아내분께서 몰래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그전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구나. 우리 검사를 받아보자. 아무래도 남편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남편 몰래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그런 병원 가는 거 들켰을 때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에서, 아, 이 부분이 남편분들이 상처가 많이 됐겠구나.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라고 봤을 때 지금도 이제 이혼을 반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사실 남편분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쓰럽긴 해도 네. 잘못하시긴 하셨죠. 그렇죠. 많이 네. 잘못했죠. 네. 처음에 결혼하기 솔직히 털어놓고 네, 설득을 했어야죠. 설득을 네. 했어야죠. 이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 전에 했던 사랑까지 이 결혼 후 받았던 사랑까지 아내가 다 의심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남편분이 많이 잘못하신 거죠. 그 아내분이 또 병원 임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병원 다니고 이런 게 사실 남편한테 속이거나 숨기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유자분들 이게 네. 어떤 배란 촉진이나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또 입시기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 힘든 고통스럽죠. 과정을 네. 겪고 있는데도 그렇게 방임하고 오히려 계속 속였다는 거는 네. 좀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됐으면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참 사연들이 다들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남일 같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늘 그랬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그렇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사연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로 고민이라는 그리고 어떤 그 밑에 때문에 우리 가정의 들을 이직을 보더라고요. 요즘 뭐가 좀 틀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핀 거를 확실히 들키셨나요? 제가 봤어요. 네, 이번에는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과연 이 부부가 직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이혼 요구로 고민이라는 한 주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승희 씨, 안녕하세요. 네네. 아, 남편이 왜 이혼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여자친구가 언제부턴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이직을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살면서 한 번도 속옷이나 겉옷을 뒤집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갈아입고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별거하자고, 이혼하자고. 뒤집어 입었냐고 말하는 순간 별거하자 그랬다고요? 네. 근데 그거로 이제 잠시 참고서 그냥 표 안 내고 사귀기로 또 했어요. 네. 근데 매일 이제 낮에 저녁에 거의 일주일이면 5번, 6번 거의 나가요. 남편분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릴 때 알던 사촌 오빠 친구라서 너무 각자 또 이혼한 시기가 똑같고 해서 연애 만 2년 6개월 정도 하고서 두 분 재혼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자녀들은요? 남편 쪽에도 아들 딸이 있고 저한테도 아들 딸이 있는데 예. 또 애들도 2살 똑같이 성도 갖고 해서 애들 클 때는 그래도 크게 부딪히고 이러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들 다 키워서 이제 막내가 대학생이에요. 그럼 그 재혼해서 재혼 생활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0년이요. 아, 신랑이 너무 친하게 나한테 기본적인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오늘도 지금 자기가 가야
바람 핀 거 들키고서 자기 형제 부모 모여서 어떤 모의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이자를 지느니 차라리 법원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바람 핀 거를 확실히 들키셨나요? 제가 봤어요. 뭘 보신 거죠? 내가 잘못 인대 수술을 해서 돈 지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르감으로 사람을 부른 사람이 있어갖고 간신히 부축해서 그 차에 뒤에서 타고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문이 11시쯤 넘어서 여자가 들이번하더니 문 잠그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남편 가게로요? 아니요. 그 여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그러니까 그 식당이 여자분의 식당인데 남편이 미리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있었는데 여자분이 밤늦게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가게에 들어갔다고요? 네, 문 잠그면서. 그럼 남편이 그 여자분 식당에 가서 언제쯤 나왔나요? 3시 5분 정도요. 3시? 3시 5분요? 새벽 3시. 그러니까 11시에 문이 잠겼고 새벽 3시 5분에 나왔다고요? 네. 근데 그거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있는 상태하고 가게를 마주보는 상황이라서 저기 카메라 저기가 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남편과의 통화에서 네. 남편이 뭐 바람핀 걸 인정하는 뭐 그런 대화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거의 인정하는 대화가 많아요. 그거 녹음하셨어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꼭 바람이 탔다라는 그 말이 그게 빠졌어요. 아, 그럼 이런 그 상태로는 입증이 좀 어렵죠. 네. 증인은 있잖아요. 친구분 같이 가신 분? 증인은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남편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11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나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식당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 식당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불이 다 꺼졌나요? 네. 그거를 처음부터 같이 목격하신 친구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러면은 증인이 증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신랑은 계속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빨리 나가라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이자를 달라고 서야 나가지. 그랬더니 제가 차든 준다고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못 쓰겠다고, 자기는 법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승희 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시죠? 저도 지금은 너무, 처음에는 어떻게 두 번째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어제 그저께 제가 우연히 지나오다가 그 가게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난리를 쳤는데 보란 듯이 두 남녀가 있잖아요. 웃어가면서 그러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도 10년간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저희 딸이 네. 유학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기를 시키고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다가 얘가 자기 대학원 가려고 집에 잠깐 몇 개월만 있다가 대학원으로 자기가 걸어서 가겠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신랑이 그날부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하면서 약속이 그랬거든요. 아무리 싸워도 우리 한 침대에 이불 속은 벗어나지 말자였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그건 잘 지켜왔는데 이제 8개월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랑이 거실에서 아예 나가서 핑계만 들어 나가서 자더라고요. 아니 딸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남편과? 그냥 평범했다고 제가 저는 보거든요. 평범하게 지냈다고.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이 재산 관할에서 어떻게 우리 애들이 가져갈까 뭐 할까 그런 원인들이 크셨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이쪽에서 이혼 청구를 하시고 위자료를 받으시고 재산 분할을 하시려면 일단 재산 분할은 뭐 혼인 관계가 있으니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지금 서승인 씨께서 남편이 바람폈다 이런 정도로 알고만 계시는 걸로는 불충분하거든요. 법정에서 이제 재판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재판부에게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나한테 위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거라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친구분이기 때문에 또 판사 입장에서는 신빙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승희 씨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남편하고 대화를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남편이 스스로 내가 불륜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니 난 이 여자랑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불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녹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아무런 증거 없이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원하는 거는 협의 이혼은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서승희 씨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그냥 내쫓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통장에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되죠? 8,800이더라고요. 서승희 씨께서 이혼을 그래도 그렇게 원하시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결혼이시니까요.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잡고 살고 연잡고 좋은 가정인데 그리고 어떤 그 미팅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무리 유리적 가정이라도 해도 가족이라도 해도 그 가정을 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히려 더 내가 그랬거든요. 누가 쉽게 도장 찍어줄 줄 아냐고 네 것들 놀아보라고. 나 쉽게 도장 안 찍어줘 그랬거든요. 어제 그저께 했는데 벌써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럼 소장을 받아보시겠네요. 그럼 조만간. 조만간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혼은 이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남편이. 그러면 서승희 씨도 빨리 혼자서 대처를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소송이 간다면은 이제 부인은 이제 남편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뭐 가압류를 한다든지 기타 보전 처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빼돌리지 못하게. 이게 이제 결국 소송이 들어가면 재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재산 싸움이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예 저한테는 금전줄을 딱 끊었어요. 시간짜리 안 들어오게. 그러면 서승희 씨도 얼른 지금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 있는 분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러면 끝나고 바로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서승희 씨와는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드신데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 터질 게 없고 힘들었으니까 난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그쪽으로 아시는 분들 알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서승희 씨 울지 마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진짜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혼자일 때가 정말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때마다 저희도 감사하고 뿌듯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로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성형수술을 해라. 네. 납득이 안 되네요, 전혀. 제일 황당하고 억울하고 아이가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아빠 아니야.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마트에서 일하면서 하고 있고 남편이 무직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건가요? 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은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집도 철딱서는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금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연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이제 며느리 있죠. 그죠? 아무로 이제 혼자 요양병에서 돌아가시게 한 길가에 가는 강아지라도 생명의 경각이 다다르게 되면은 거둬야 되는 게 어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기본 A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방침인데 자기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로서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참 그 부분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저 화가 그렇죠? 많이 났습니다. 네, 뭐 같은 여자 입장이지만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전화 통화하셨던 서승희 씨 지금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재혼 가정이잖아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재혼한 남편의 자녀를 10년 동안 기르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활의 근거지도 바꿔서 시골로 내려가서 목장 생활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남편이 축출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너무 혼자서 외롭게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진짜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요.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도 대표님하고 같이 그 시어머니 안 모신, 그래서 상처받으신 우리 아버님 사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버님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내분을 포용하셔서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가정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딸들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